자, 보세요. 자, 이것도 자, 우리 집합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합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 그쵸? 집합 자체는 어렵지 않고 집합에 포함되는 요소가 이제 어렵게 나오면 어려운 거고, 자, 명제는 마찬가지예요. 명제가 집합보다 쉬워. 명제가. 대신 이 명제 안에 들어있는 요소가 어려운 거야.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집합과 명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한 약간, 그래서 이쪽은 쉬운 거니까 자, 가볍게 해봅시다. 자, 일단 명제. 자, 집합이 뭐였어? 집합의 정의가. 집합이 뭐야? X. 뭔 소리야?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소. 뭔 소리야? 뭐였더라? 자, 이 어떠한 언어가 집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명확한 거. 그죠? 명확한 거였잖아. 명확한 거. 그러니까 집합은 얘가 집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명확성이야. 이거 하나를 따지는 거고. 자, 명제도 비슷합니다. 얘가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럼 얘가 명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는 딱 하나야. 참 또는 거짓이야. 얘가 분명한 거. 얘가 명제야. 그러니까 애매한 건 아니라는 거야. 애매한 건.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야. x 플러스 3은 4야.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왜? X가 1이면 참이고 아니면 거짓이니까. 지금 명제는 뭐라 그랬어?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인 게 분명한 거라 그랬잖아. 아, X를 모르니까. 근데 x가 만약에 1이 되면 뭐야? 참이야. 근데 x가 1이 아니면 뭐야? 거짓. 거짓이야. 그러면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명제가 아니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1 더하기 3은 4다. 명제 아니야? 명제. 명제야. 우리는 이거를 명제 중에 무슨 명제라고 하는 거야? 참인 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2 더하기 4는 5야. 명제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명제야. 헷갈리지 마.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하게 판단이 되면 명제야. 그러면 얘는 명제야 아니야? 명제. 명제야. 어떤 명제야? 거짓인 명제인 거야. 알겠죠?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하고 똑같아요. 우리 집합 처음 시작할 때도 그거였잖아. 잘생긴 사람의 모임. 집합이 아니야. 아니잖아. 그쵸? 너는 잘생겼어.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그 명제야. 그치야. 자, 그래서 일단 가볍게 출발을 합시다. 자,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명제 아니야. 자, 일단 x가 3의 배수란 뜻은 x는 3이거나 6이거나 9이거나 12이거나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6의 배수라는 거는 6, 12, 18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명제야 아니야? 아니에요. 명제가 아니야. 왜?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x가 만약에 3이면 거짓이고 x가 12면 참이야. 어떤 것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아닌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명제예요. 명제죠. 그럼 명제 중에 무슨 명제? 참인 명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x제곱은 1보다 작을 것이다. 명제예요. 명제야 아니야? 명제예요. 명제야. 그럼 참인 명제야 아니야? 참인 명제. 참인 명제죠. 이렇게 하는 거야. 됐죠? 자, x가 1보다 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명제야 아니야? 참인 명제. 명제죠. 그리고 얘는 참인 명제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뒤로 갈수록 우리가 뭐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명제라는 것을 일단 그냥 느끼는 걸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x가 8의 양의 약수이면 x는 16의 양의 약수이다.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야. 일단 명제야 아니야? 명제죠. 그럼 얘는 참인 명제야 거짓인 명제야? 거짓이요. 8의 약수 중에 16의 약수가 아닌 게 뭐 있는데? 없어요. 자, 이런 거는 자 봐봐. 자, 지금처럼 물어보는 거야. 지금처럼. 자, x가 8의 약수이면 자, 우리가 그 어떤 명제라는 거를 이거 뒤에 가서 할 내용인데 P이면 Q이다. 자, 어떠한 명제가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면 자, 얘가 결론이야.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수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일단 명제라는 전제 하에 얘가 만약에 참인 명제가 되려면 이게 조건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게 단원이 집합과 명제잖아. 그러니까 집합 배우고 명제 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집합과 명제야.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떠한 명제를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표현이 돼. 그래서 이게 좀 편리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먼저 배우고 명제를 배우면서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포함관계 기호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가 명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언어적으로 쓰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집합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뒤에 할 내용인데 어차피 명제는 그렇게 복잡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P라는 가정을 집합으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대문자 P를 써주고요.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갖다 쓸 거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대문자로 쓰고 얘를 우리가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남자들은 인간이다. 이런 명제가 있으면 남자들의 집합을 P, 인간의 집합을 Q라고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얘가 참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봐봐. 남자는 인간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그럼 다시 인간은 남자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남자는 인간이다. 이렇게 하면 얘는 참이지. 그죠? 자, 그러면 바꿔서 인간은 남자이다. 이거는 뭐야? 얘는 거짓이야. 얘는 틀린 거야, 그냥.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집합 세계에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면 얘는 참이야. 이렇게 되면. 포함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거짓이야. 이거 뒤에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지금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보다 더 크면 얘는 참이야. 뭘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 생각하면 된다고. 남자 집단과 인간 집단은 남자 집단이 더 적잖아. 인간 집단에 들어가잖아.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인간 집단 안에 남자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인간이다 이러면 참이라고. 근데 인간은 남자다 이러면 아니죠. 그쵸? 얘네들은 뭐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오케이? 뭐 할래다 내가 지금 이거 했죠? 아, 이거 설명하려고 그러다 그랬죠? 그래서
자, P라는 집합을 내가 이거를 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 8의 양의 약수야. 그럼 뭐야? 1, 2, 4, 8 이렇게 되고 만약에 Q를 집합으로 16의 양의 약수를 표현하면 1, 2, 4, 8, 16 이렇게 되죠. 그럼 포함관계로 보면 누가 더 큰 거야? Q가 더 커요.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러면 참이 되는 거야. 근데 Q이면 P이다 이러면 거짓이 되는 거고.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X-1은 5다. 쟤는 뭐라고? 명제 자체가 아니라고. 알겠죠? 그럼 거짓인 명제가 뭐예요? 뭐가요? 문제예요. 일 1번이요. 아까 내가 1번 뭐라 그랬는데? 몰라요. 나 아까 1번 뭐라 그러고 넘어갔어? 1번이 P. 명제가 아니라 했나? 내가 명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미쳤나봐요. X가 3의 배수이면 뭐야? 3, 6, 9, 12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Q X가 6의 배수다 이러면 뭐예요? 6, 12, 18 이렇게 가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얘가 얘한테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더 큰 거야? P가 여기 바깥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Q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Q이면 P이다는 참이야. 근데 P이면 Q이다 하면 거짓이야. 그쵸? 그래서 1번이 거짓이죠. 아, 내가 이거 하나짜리인 줄 알았나 봐. 이건 줄 알았나 봐. 한 번에 읽어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P이면 Q이다. 이게 각각이 명제가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게 참 거짓이 분명한 거고 그 다음에 P 가정 Q 결론 이거 자체는 명제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은 얼굴이 까맣다. 이건 아예 명제 자체가 아니라고. 왜냐하면 잘생긴 사람들 이거 자체가 정의가 안 되잖아. 이거는 명제가 안 된다고. 근데 가정 결론 이거 자체는 명제라고. 각각이 명제가 될 때 안 될 때가 참 거짓이 분명한 거고. 아, 내가 이걸 아까 하나로 봤나 봐. 하나로. 네,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명제 중 참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이 약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제가 처음부터 그냥 다 싹 다 배우고 여기부터 풀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뒤에 가면 충분조건, 필요조건, 필요충분조건 개념도 배우거든. 그거를 알고 얘를 보면 또 되게 쉬워. 그러니까 그 개념을 갖다 쓰면. 근데 이걸 앞에부터 차근차근 뒤에 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풀면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보면 되게 밥이야. 근데 이게 순서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뒤에 거를 지금 앞으로 당겨가지고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 건데 그냥 할게요. 어차피 너 다 알잖아. 네, 그냥 할게요. 자, 봐봐. 일단은 부정부터 할게요. 얘부터 할게요. 일단 부정이 뭔지는 알잖아. 안정이죠. 아니에요. 그 부정 아니에요. 그 부정 아니에요. 긍정 부정할 때 그거를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야,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자, 어떠한 명제가 P가 있습니다. P라는 명제가 있어요. 자, 이 P라는 명제를 부정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 하면 not P다 이렇게 쓸 거야. 일단 기호로는. 자, 이거는 P를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어떤 명제가 X는 3의 배수다야. 명제 P가. 그러면 not P는
x는 3의 배수가 아니다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잖아.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바로 알아요. p야. 얘를 부정해. 그럼 얘는 p의 여집합이야. 바로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부정이 이런 거야. 얘가 아니라는 거야. 됐죠? 자, 이거의 요소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부정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느낌상으로는 또는, 자, 얘를 부정하면 그리고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리고를 부정하잖아? 그러면 또는이야.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얘를 부정하면 얘는 어떤이야. 딱 이거 두 가지야.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두 가지만.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이 원래 같은 의미거든? 같은 의미인데 잘 나오는 말이 이거라서 지금 이렇게 써준 건데 이거는 그냥 이 느낌이에요. 오어가 부정하면 and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상. 알겠죠? 느낌상. 자, 그럼 봐봐. 이런 거야. 자, 이거 원래 애들이 많아야 설명이 되는데.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나를 좋아해. 자, 이걸 부정해봐. 자, 여기 있는 학생들은 모두 나를 좋아해. 이거를 부정하면, 이건 지능이가 있어야 갑질나게 잘할 텐데.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좋아해. 이거를 부정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싫어해. 이게 부정이야? 아니죠. 봐봐.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좋아한다고 그랬어. 근데 갑자기 진웅이가 손을 들어. 난 너 싫은데? 이래. 그럼 내 말은 뭐가 된 거야? 틀린 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이 부정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아니야. 어떤 애는 너 싫어하던데? 이게 부정이라고. 그럼 반대로 여기서 어떤 애들은 나를 싫어해.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겠어?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은 너를 좋아해. 이게 부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부정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의미가 같은 거거든? 너 또는 너가 나를 좋아해. 그걸 부정하면 또는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너만 나 좋아해도 내 말이 참이잖아. 너만 나 좋아해도 내 말이 참이잖아. 근데 이걸 부정하려면 너네 둘 다 나를 싫어해야 돼. 그쵸? 그게 부정이야. 그 의미야. 사실 이게 두 개가 같은 의미야. 근데 많이 나오는 내용이 이제 이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부정에 대한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떤 모든 그 다음에 또는 이고 이렇게 되니까 요 문구는 이제 보시고요. 자, 얘는 모든 명제 중, 그러니까 다음 보기 명제 중 참인 것만을 고르랍니다. 그러면 자, 어떤 x 느낌 살려야 돼. 어떤 x는 뭐라고? 수많은 애들 중에 하나여도 된다고. 어떤이니까 한 명만 만족하면 돼. 어떤 x에 대해서 얘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실수만 존재하면 된다고. 그러면 얘가 실근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겠네? 그럼 실근이 있냐 없냐 판단은 뭐걸로 가는 거야? 판별식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거의 판별식은 뭐야? 1-1이네? 그쵸? 0이네? 판별식 D가 0이네? 그럼 얘는 중근을 갖네? 어쨌든 실근 하나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참인 명제라고. 됐죠? 자,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은 0보다 크다. 참이야 거짓이야? 잘 생각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자, 거짓인 이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발레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자, 어떤 P라는 명제가 있고요. P라는 명제가 있고 Q라는 명제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거야. 야, Q이면 P이다는 참이니 거짓이니? 라고 물어보면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잖아. 그쵸? 아까 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얘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잖아. 만족 안 하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거짓인 명제지. 그쵸?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얘가 왜 거짓인데? 라고 물어보면 니네는 나한테 뭘 드는 거야? 반예를 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니네는 반예를 뭐라고 들어야 돼? 어? 아니, 이 그림에서 반예를 뭐라고 들어야 돼? Q-P. 그렇죠. Q-P. 얘를 반예로 들면 돼. 그러니까 그게 누군 거야? 얘가 반예인 거야. 그러니까 얘면 참인데 얘면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반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했을 때 거짓이야. 그러면 반예를 들어봐 라고 하면 반예를 뭐 들 거야? 0을 들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다. 이거 뭐죠? 우리 재료상으로? 뭐예요? 물음으로 하면 내가 화날 텐데. 내가 지금 신입생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텐 처음이라 쟤도 적응 구간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심한 말은 못 하는데. 너 혹시 욕 좋아하니? 넌 컴퓨터 게임 안 하니? 안 해. 그럼 욕에 청정 안 해. 그쵸? 컴퓨터 게임 안 하는데 욕 안 하잖아. 연휴 내내 하루 종일 했는데. 그러니까 넌 게임하니까 그러고 우리 아이는 PC방 안 다니지? 그럼 얼마나 순수하겠어. 욕에 청정지역일 거 아니야. 그치? 여고에서 뭐 여자애들끼리 야 이 새끼야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안 할 거야. 왜 그래? 여고에 대한 로망인데. 자, 이거 뭐냐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네. 뭐야? 절대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절대부등식은 뭐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판별식 D 가지고 판단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얘는 이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판별식 D 해보면 뭡니까? 1-4니까 0보다 작으니까 맞죠.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니까 참인 명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름모가 아닌 정사각형이 있다. 아니요. 일단 이것도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뒤에 있는 거 미리 끌어와서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지금 P면 Q인다 라는 명제를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면 우리는 이거를 판단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뭘 생각하는 거야? P의 집합과 Q의 집합 중에 누가 더 큰지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름모가 커? 정사각형이 커? 마름모요. 그쵸? 집단으로 따지면 마름모가 더 큰 거죠. 네. 그쵸? 마름모가 있는 거고 여기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P면 Q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네. 그쵸? 아, 마름모가 아닌 정사각형이 있다? 마름모가 아닌 정사각형이 있냐? 없죠. 참이죠. 네. 참이라고. 마름모가 아니, 자이씨. 마름모가 아닌 정사각형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거짓이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조건을 부정하시오. 자, 이제 부정할 내용만 보시면 돼요.
자, x가 2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4보다 작다. 자, 여기서 부정을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느낌으로 봅시다. x가 2보다 작은 모든 애들은 제곱하면 4보다 작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를 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x가 2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4보다 작다. 자, 얘를 부정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부정하려면 아까 그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애들 모든 아이들이 나를 좋아해. 이거를 부정하면 뭐라고?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야. 그쵸? 그러면 x가 2보다 작은 x들은 모든 실수라고 했는데 이거 부정하셔야 되겠죠. 얘를 부정하면 뭐야? 어떤 실수는 x제곱이 4보다 작다를 부정하니까 크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된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돼요. 요 문제만.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다야. 자, 잘 봐. 이거를 내가 만약에 부정한다 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다 쳐보자.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그지? 내 말투가 아닌 것 같지? 네. 느낌으로 하지 말고. 아이, 쟤는 한 번 했으니까 대꾸 노래가 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하지 말고. 왜 아니야? 그럼 이거보다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A, B가 0이야. 이거를 부정해. 이거를 부정하면 A, B는 0이 아니다. 자, 이렇게 부정했어. 참일까 어짓일까? 그 왜? 왜 아니냐고. 왜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부정은 아까 해드렸던 거 있죠. 뭐야? 어떤. 그러니까 이거. 오. 부정하면 and라고 그랬잖아. 이 느낌이라고, 이 느낌. 그러면 얘는 야, 이거 읽어봐. 아니, 그냥 읽지 말고 의미로. A 곱하기 B가 0 나와. 그러면 읽어봐. 설명을 해봐. 이거를 말로 설명하면. A 또는 그렇죠.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란 뜻이야.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그러면 나는 얘를 부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뭘 부정해야 돼, 일단? A가 0이라는 걸 부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A는 0이 아니다야. 그리고 또는을 부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이고. 그 다음에 B가 0인 걸 부정해 줘야 돼. 그러니까 뭐야?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 줘야 돼. 그래야 A 곱하기 B가 0 나오는 경우의 수를 원천적으로 배제시킨 거야. 그죠?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면 곱해서 0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랑 쌍두마차를 이루는 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말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0이 나왔다는 뜻은 말로 풀어서 쓰면 뭐야? A가 0. 그 다음에 또는 그리고 이고. and죠. A가 0이고 B가 0,
이고 C가 0이란 뜻이지. 이명재는. 그러면 얘를 부정한 거잖아. 얘를 부정하니까 부정해. A가 0이다를 부정하니까 A가 0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고를 부정해야 되니까 또는 B가 0이 아니고 또는 C가 0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곱하기랑 이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저것도 마찬가지죠. A-B, B-C, C-A가 0이다. 자, 이거를 부정. 이거를 단순히 우리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의미를 찾아서 하시는 거죠. 자, 이거를 풀어. 풀면 A는 B. 그 다음에 이거야 또는이야. 또는이죠. 또는 B는 C. 또는 C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시키는 거지. 그럼 이거를 부정하면 뭐야? A는 B가 아니이고 B는 C와 같지 않고 C는 A와 같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부정이 되는 거죠. 됐죠? 자, 모든 사람은 수학과 영어를 좋아한다. 자, 여기서 부정해야 될 포인트는 일단 모든 사람. 모든을 부정하니까 어떤 사람. 자, 어떤 사람은 수학과 영어를 좋아한다를 부정하면 그게 제일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아까 예시를 그렇게 들어줘서 그런가? 그렇죠. 좋아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이것도 실수하시면 안 돼요. P가 짝수야. 자, 이거를 부정해. 그럼 뭐야? 이거를 홀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홀수라고 쓰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왜냐하면 이거를 홀수라고 쓰려면 그러면 여기에 전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중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짝수가 아닌 건 홀수밖에 없으니까 홀수라고 쓰셔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안 되죠. 그럼 짝수가 아니다야.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네, 4번 수학과 영어는 부정 안 해도 돼요. 수학 또는 영어. 아, 그거 부정 안 써요? 네.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죠. 네, 여기 얘까지만 합시다. 부정하세요. 뭐야?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0보다 크다를 부정하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부정해 주시면 돼요. 아, 됐죠? 이제 여기부터 이제 아까 진리집합이 여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 다 했죠. 그래서 조건 PQ가 각각 이거일 때 P이고 not Q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진리집합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P이고 Q이다. 자,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은 진리집합은 우리가 대문자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봐봐. 이건 그냥 느낌을 살리는 거야. P이고 Q야. P이고 Q야. 그러면 P면서 Q란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야? P이고 Q야. 교집합이죠. 그러니까 P와 Q를 둘 다 만족하는 거야. 그 다음에 P 또는 Q
Q이다. 이거를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얘는 P 합집합 Q 이렇게 하면 또는의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P의 부정 이건 아까 했죠. P의 부정은 여집합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전체 집합 1부터 7까지에서 조건 PQ가 각각 이거일 때 P이고 낙Q를 만족하는 집합을 구하랍니다. 그러니까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이고 이거니까 교집합이죠. 이거죠. 그 다음에 낙Q 낙Q니까 Q의 여집합 이거죠. 이거 뭐야? 네, 차집합의 성질이죠. P 마이너스 얘를 구하라는 얘기죠. 됐어요? 네.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이거라고 하고, 자, P가 Q의 부분 집합이 성립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각화하기 좋은 게 이제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상황이라는 거야, 요 상황.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거 찾으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게 뭐야? 일단 1번 낙Q 낙Q면 밖에잖아. 그죠? 얘는 P이다. 어림도 없죠. 네. 그죠? P이면 낙Q이다. 어림도 없죠. 네. 낙Q면 낙P이다. 낙Q 낙Q면 여기 바깥에지. 납피면 얘를 제외한 바깥이지. 네. 그러면 포함관계가 얘가 돼? 예. 되죠. 그러면 얘는 참인 명제야. 됐죠? 뭐 나머지는 안 되겠죠. 자, 전체 집합 U에서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 이거. 자, 얘가 참일 때. 자, Q가 납P이다. 자, 얘가 참이라고. 얘가 참이라고. 그러면 얘가 참이라는 뜻은 얘란 뜻이고, 그쵸? 봐봐. 우리 머릿속에 두 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나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 생각을 해봐. 두 개짜리. 3개, 4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A, B. 이렇게 생긴 거잖아. 한번 그냥 써볼게. 그냥 굳이 니네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냥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봐봐.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 자, 이거 만족하는 게 몇 개야? 좋아요. 이거 만족하는 게 이에요. 두 개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다가 어떠한 수식을 쓰든지 항상 항상 두 개야. 항상 두 가지야. 그러면 이런 애들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이거를 만족할 때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 두 가지야. 항상 만족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만 둘 다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여기 중에 활용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변칙적인 걸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일단 변칙적인 거 하기 전에 일단 얘부터 봅시다. 얘부터. 얘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Q가 P에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게 뭐야? 누구야? 여기서 번호를 써볼까요? 1, 2, 3, 4, 5, 6 이렇게 하면 누구야? 2번. 일단 2번 만족하죠? 그 다음에 누굴 만족해? 이것도 만족하죠. 그러니까 2번하고 이거 만족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이라고. 만약에 이거를 만족할 때 Q합집합 P는 이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항상 참인 건 아니지. 그쵸? 이거를 만족하는 얘만 참인 거잖아. 얘는 참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그래서 항상이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아 이건 두 가지 중에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어쨌든 얘를 만족하는 거는 얘 아니면 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야. 이런 경우. 그럼 얘가 참일 때 다음 중 틀린 거 찾으래잖아. 그럼 이제 나는 머릿속에 이거 두 가지 그림을 띄워놓고 머릿속으로 하나씩 제외시키면서 하시면 되는 거야. 그죠? 1번. 1번은 뭐예요? P하고 Q의 여집합을 더하면 Q의 여집합과 같냐? 같죠? 그쵸? P하고 Q의 여집합. 저거는 뭐야? 사실상? P-Q죠? 그죠? 그럼 P-Q를 하는데 Q는 어차피 나랑 겹치는 게 없잖아. 그럼 뺄 게 없죠. 그러니까 P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3번은 P에서 Q의 여집합을 뺀대. 뭐 굳이 변형해야 되나? 안 해도 되죠. P에서 Q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이다. 맞아요, 틀려? 맞아요. 맞죠? 뭐 아니면 뭐 P 교집합, Q가 공집합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렇죠? 4번이 좀 그렇죠? 이대로 해석하기가. 그래서 4번은 조금 써주면 교집합, Q의 여집합,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정리? 드모르간. 그 다음에 무슨 정리? 아 근데 이거 이제 시험 끝나서 앞으로 나올 일은 없는데 아, 분배가 아니죠. 차집합이죠. 차집합. 빼기 Q 교집합 P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공집합이라고. 그러니까 P에서 공집합 뺀 거죠. 그러니까 P여야 되는데 4번이 틀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뭐지? 그냥 원자 같은데. 아 잠깐만 나 이거 직관적인 거 해석 보여주려고 이거 굳이 한 건데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왜 그래 왜 그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실전에서 이거 이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니까 Q가 나 P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중에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이런 것도 쓸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항상 참인 거를 고르랍니다. 근데 얘는 야 그림만 봐도 얘가 항상 참이려면 뭐가 돼야 되는지 보이지? 뭐가 돼야 돼요? 아 일단 하나씩 해보면 야 R이면 P이다. 참여 아니야? 아니잖아. 그쵸? 그 다음에 R이면
Q이다.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지금? 포함관계, 그쵸? 포함관계가 완벽하지 않잖아. 발레들이 보이잖아. 그러면 R을 완벽하게 포함을 하려면 P하고 Q가 혼자 있으면 안 되지. 네, 그러면 P 합집합 Q 얘밖에 안 되죠. 그럼 다음 중 참인 걸 고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러면 나는 요렇게 생긴 거를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뭐야? 디귿이죠. 네. 그렇죠. 다른 것도 물어보네. 일단 기억은 틀렸고 P이고 Q야. 이거니까 뭐야? 큰 합집합. 아니 이거니까 네. 이거 엔드. 네. 엔드가 합집합이라고? 겹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P이면서 Q야. 아. 그러니까 겹치는 거잖아. 네. 그럼 P하고 Q하고 겹치는 부분은 P하고 포함관계가 되죠. 네. 되죠, 당연히. 얘 일부니까. 네. 그러니까 얘도 참이지. 됐어요? 네. 네, 이것도 의미로 봅시다. 의미로. 실수의 값을 갖는 두 함수, 얘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자, A는 뭐예요? fx가 0보다 큰 걸 만족하는 x의 원소. 작은 거,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fx, gx가 0보다 크다라는 어떠한 명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수식적으로 나와 있는 명제는 최대한 글로 풀어서 써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면 얘를 글로 써내면 얘는 뭐가 돼요? 완전히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쓰면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다고 이거를 풀어서 쓰면 그러면 fx가 0보다 커 gx가 0보다 커 그 다음에 가운데 들어가는 건 뭐야? and or and죠. 그러니까 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0보다 커 아니면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아도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잖아. 그쵸? 그러면 얘하고 얘는 뭘로 연결해 주는 거야? and or? 그쵸. 이거를 풀어서 쓰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린 뭘 찾는 거야? 이거를 찾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이거의 진리집합이면 fx가 0보다 크다. a. 그 다음에 gx가 0보다 크다. b. 근데 얘는 뭐다? 이거니까 교집합.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x. 뭐야? c. 교집합. 그 다음에 d.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이니까 얘는 합집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문제들이 잘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알겠죠?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q를 각각 이거라고 하자. 자, 명제 pq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명제가 참이 되려면 우리는 뭐라고? 얘를 만족하면 된다고. 그쵸? 그러면 자,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뭐 가지고 할 거예요? 수직선으로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절대값 x-2에 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자, 절대값 벗겨. 어떻게 벗겨? 이게 양쪽에 대한 네, 프라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3 그러면 x는 a-3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
자, Q는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 인수분해 뭐 돼요? 4하고 6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4까지 사이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얘한테 포함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 우리 집합에서부터 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a-3 여기에 a 플러스 3 그래서 색칠 요거를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풀 때 주의점이 위에 있냐 아니 그렇죠. 올라탈 수 있냐 없냐만 명확하게 판단을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6과 a-3을 비교했을 때 네가 여기 써야 되고 a 플러스 3이 4보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타는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자, 얘가 여기 올라탔을 때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얘가 여기 올라탔을 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얘네만 남겠죠. 이렇게 해서 A값 범위를 구해라 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그러니까 P하고 Q가 있고 그 다음에 나P 자, P값의 범위. 일단, 자, 절대값 x-1. 얘가 h.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나P. 나P 뭐야, 나P는? 나P는 절대값 x-1이 h. 얘가 나P겠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뭐야? 수직선으로 바로 합시다. 사이값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뭐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h 1 더하니까 1 마이너스 h에서 1 플러스 h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가 not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q는 저거고 그러니까 q 안에 얘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는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이거일 때. 자, 일단, P. 자, 이제. 이 문제 맞아요? 내가 시킨 게? 45번이요. 그죠? 참인 건 쉽죠? 참이 되는 건 쉬워요. 참이 되는 건. 어차피 들어가고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그렇죠. 얘가. 자, 일단 표현을 해봅시다. 자, P는 x-k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일단 P를 시각화해 놓으시고요. 수직선 나오면 일단 시각화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시각화를 먼저 하시면 얘는 k-2에서부터 얘는 k 플러스 2까지 포함돼서 요렇게 자 얘가 P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Q 자, Q는 이건 뭐야? x-5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Q의 영역이 마이너스 1부터 5. 자, 이렇게 일단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하면 되지. 자, P이면 Q이다가 모두 거짓이래. 얘가 거짓이래. 거짓.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봐봐. 거짓인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 그러면 얘가 거짓이란 얘기는 이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P가 얘가 얘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많잖아. 그럼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가 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러면 우리 뭐해? 예. 아니 우리 저기 경우의 수 할 때 많이 했잖아. 순열 조합할 때. 이걸 구하는 게 편해. 저걸 구하는 거보다. 그래. 우리 만약에 1부터 100까지 해서 3의 배수가 아닌 애들의 개수 물어보면 골 때리잖아. 아니 3의 배수 아닌 걸 어떻게 구해? 차라리 3의 배수인 거 고르는 게 낫지. 그러니까 100개에서 3의 배수 개수 구해서 빼잖아. 이걸 우린 여사건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PQ가 있는데 너 이거 구할래? 이거 구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 구할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조건을 구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걔를 부정하면 되잖아. 그쵸? 그렇게 해서 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 참인 거 구하는 게 낫지 거짓인 거 구하는 거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참인 걸 구해서 걔를 부정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K 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쵸? 그러면 한 가지만. 에? 그래서 얘인 거를 먼저 구하자고. 여사건을. 그러면 얘를 여사건을 구하면 뭐예요? P가 Q 안에 들어가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K-2하고 K 플러스 2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1, K-2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2,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올라타도 되나 안 되나만 생각합시다. 같으면 올라타도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등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K는 뭐야? K는 K는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K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거일 조건.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K는 1보다 작거나 K는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거짓.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처럼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자, 일단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고 일단 생각은 해보세요. 일단